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16페이지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가는 키에 따른 사람의 수, 나는 완두의 키에 따른 개체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자, 사람의 키와 완두의 키에 대한 유전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는 지금 연속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으니까 다인자 유전이고요. 다인자. 반면에 완두의 키와 같은 형질은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단일인자. 기억, 사람의 키의 유전은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다. 키와 같은 다인자 유전은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니은, 모든 집단에서 우성 개체가 항상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지증은 정상인 손가락보다 우성인 형질인데요. 다지증은 이제 손가락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다지증인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없죠. 그래서 우성이냐 열성이냐는 우성이라고 해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니은은 틀린 설명. 완두의 키의 형질은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큰 키 유전자는 작은 키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다. 다인자 유전에서는 여러 쌍의 유전자가 대립유전자 쌍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어떤 대립유전자가 특정 대립유전자보다 뚜렷하게 우성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유전병이 있는 집안의 가계도래요. 여러분이 가계도 문제를 풀 때는 우리 연습했었던 거 있죠? 첫 번째로 우성이냐 열성이냐를 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상염색체냐 성염색체냐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에서는 여기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유전병에 걸린 딸이 나왔죠. 그러면 부모에게서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났으니까 자손에게 나타난 이 유전병 형질이 열성입니다. 정상이 우성이 되겠고, 부모가 가지고 있다가 발현되지 않았던 유전병 유전자가 자손에게서 발현된 거니까 유전병 유전자가 열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성은 찾았고, 열성인 경우에는 우리가 가계도 만약에 X염색체 열성일 경우를 찾아서 항상 성립해야 되는 관계에 모순이 있는지 봐야 하죠. 그러면 X염색체 열성 유전이라면 병 걸린 여자의 아빠는 아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병 걸린 여자 찾아봅시다. 병녀병남 쓸게요. 얘나 얘 있죠? 아빠가 병에 걸리지 않았네요. 마찬가지로 아들이 병에 걸리지 않았네요. 그러면 X염색체 성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성염색체 열성은 기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X염색체 열성이 아니기 때문에 상염색체로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성염색체 중에 Y염색체 유전이 아닌 이유는 여자도 걸렸기 때문에 일단 Y염색체는 아니죠. 그리고 X염색체는 병녀병남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따라서 이 유전병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염색체 열성이니까 우리가 열성 동역 접합부터 유전자형 쓰죠. 열성인 사람들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얘를 병, 그 다음에 라지 A를 정상이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스몰 A인 사람 병에 걸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열성 동형 접합인 병에 걸린 사람한테 스몰 A를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가볼게요. 일단 이 병은 열성이다. 기억 맞는 설명이고요. A에게 유전병 대립유전자가 있는지 찾아야 되죠. A는 엄마가 스몰 A니까 스몰 A를 무조건 받을 거예요. 표현형은 정상이니까 스몰 A면 안 되고 라지 A 스몰 A 이형 접합이어야지 스몰 A는 가지면서 표현형은 정상일 수 있겠죠. 그래서 A에게 유전병 대립유전자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D급 보기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B에게 유전병 대립유전자가 있을 확률을 구하래요. 여러분 일단 B의 부모님의 유전자형을 적어볼게요. 부모에게서 정상인 부모에게서 유전병에 걸린 자손이 나왔으니까 스몰 A는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 다 표현형은 정상이니까 이형 접합이겠네요. 그러면 이 부모들 사이에서 정상인 B가 나왔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퍼넷삼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엄마도 라지 A 스몰 A, 아빠도 라지 A 스몰 A. 그 다음에 자손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세요. 일단 B는 표현형이 정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이 유전병 대리유전자가 있을 확률은 3개 중에 정상인 표현형이 가질 수 있는 유전자요. 요거 중에 셋 중에 유전병 대리유전자가 있는 거는 요 둘이죠. 요 둘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냥 B가 정상이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일 거야 하면은 2분의 1로 여러분이 낚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AA가 나오는 확률은 3분의 1이고 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문제 보겠습니다. ABO 혈액형입니다. 1번 1액의 대리유전자 O가 있다. O형은 선생님이 다 OO를 쓰고 시작을 할게요. OO AB형은 AB. 그러면 1번은 A5겠네요. 그래서 맞고요. 4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요. 4번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요. 아하, 보세요 여러분. 자, 7번이 얘가 B형인데 B빈지 B온지 모르겠죠? B빈지 B온지 몰라요. 근데 7번은 준영이가 O형이기 때문에 B5죠? 그러면 누군가에게서 O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AB형한테서 O를 받았을 리는 없겠죠? 4번한테서 O를 받았겠죠? 그래서 4번은 BB가 아니라 BO가 됩니다. 준영의 유전자는 동형접합성 맞고요. 6, 7번 사이에서 AB형인 아들이 태어날 확률. 6번은 O형인 준영이가 나왔으니까 A5겠죠? 그럼 일단 O형인 자손이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이죠, 여러분. 그려볼까요? AO, BO니까 AB, BO, AO, OO네요. 일단 AB형이 나올 확률은 4개 중에 하나예요. 4분의 1인데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성별이 아들일 확률은 2분의 1을 또 곱해줘야 되죠. 딸이냐 아들이냐. 딸일 확률 2분의 1, 아들일 확률 2분의 1이니까 AB형이면서 아들이라고 한 확률을 물어보면 AB형의 확률 곱하기 아들일 확률 2분의 1을 해줘야 됩니다.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입니다. 해서 4번이 옳지 않았고요. 8번과 10번의 혈액형 유전자형은 같다. 자, 10번은 아빠가 O형이니까 A5겠네요. 그 다음에 8번은 3번한테서 A를 받았겠죠. 왜냐면 3번이 B를 줬으면 8번은 B형일 테니까 A를 3번한테서 받았어요. 4번한테서 B를 받았으면 AB형이겠죠. 4번에게서 O를 받았네. 그래서 8번도 A5니까 5번도 맞는 설명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번 볼게요. 여러분이 이 문제 어려웠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 우열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성인지 상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열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부모의 표현형이 같고 부모랑 다른 표현형이 자소형이 나와야 되는데 부모의 표현형이 다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네요. 1번부터 막혀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플러스로 T와 T' 중에 어떤 게 유전병 유전자고 어떤 게 정상 유전자인지도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추가로 여러분이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유전병인지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막히게 만들어놨으면 반드시 뭐 표나 그래프로 추가 정보를 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이용해서 세 가지 정보를 다 찾아야 돼요. 자, 나는 T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DNA 상대량이 나오면 여자를 먼저 찾으세요. 기억은 여자고요. 니은은 남자거든요. 왜냐면요, 여자는 이 T가 성염색체 X에 있든 아니면 상염색체에 있든 대리유전자 2개를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이든 상이든 우리가 유전자형을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 여자의 그러니까 T의 DNA 상대량이 2죠. 2라는 거는 TT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뭐 상염색체에 있든 아니면 성염색체 이제 X에 있든 이게 뭐 상에 있든 성염색 X에 있든 어쨌든 유전자형은 TT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자는 기억에다가 TT를 먼저 쓰고 시작을 할게요.
근데 남자가 문제가 됩니다. 남자라면요. 만약에 자 보세요. 지우고 남자는 만약에 상념색체라면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성념색체라면 X는 하나만 가지고 Y를 가지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 남자는 T를 하나만 가져요. 상념색체에 있다면 그 말은 뭐냐면 T-T'란 뜻일 거고요. 만약에 성념색체에 있다면 이 T라는 것이 X염색체 T 하나를 갖고 남은 다른 염색체는 Y염색체이기 때문에 없어서 대립면제가 하나라서 T를 하나만 가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남자는 아직은 T-T'인지 T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둘 다 쓸게요. T-T'인지 아니면 T를 하나만 갖고 Y염색체를 갖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요. TY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다른 정보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죠? 이 DNA 상대량 이야기. 한번 볼게요. 이제 얘는 지우고 지우지 말까? 혹시 쓰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T랑 T- 중에 어떤 게 정상 유전자가 어떤 게 유전병인지는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면 선생님이 이해해보세요. 기억은 T만 가지는데 표현형이 정상이죠. 아, 오케이. 그러면 T랑 T-가 있는데 이 T가 정상이네. 그럼 T-가 이 유전병 유전자겠네요. 일단 여기서 안 알려준 정보 하나는 찾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T가 정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에서 이제 얘 니은이 T-인지 아니면 TY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다행히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니은이 TY라면 이거였다면 T는 정상 유전자죠. 정상 유전자이기 때문에 표현형이 정상이었어야 돼요. 니은이. 만약에 TY였다면. 하지만 왜냐면 기억 TT나 TY나 표현형 똑같아야죠. 하지만 TY인 니은이 병에 걸렸다는 거는 얘 모순이 생겼죠? 성립할 수 없습니다. TY였다면 정상이어야 돼요. 때문에 TY는 기각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니은의 유전자형은 T-T가 되겠네요. 즉, 이 유전자는 상념색체에 있음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한 가계도 문제와는 다르게 우열관계가 먼저 알게 된 게 아니라 상념색체인지 성념색체인지를 먼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상념색체인데 이제 우리가 우열관계를 따지려면요. 얘는 선생님 기억을 해주세요. 이형접합인 개체를 찾으면 돼요. 왜냐면요. 이형접합인 개체에서 발현된, 그러니까 이형접합인 개체의 표현형이 우성형질이잖아요. 니은이 딱 이형접합이죠? 여러분 니은 보세요. T-T인데 병에 걸렸어요. 그렇다는 거는 병이 우성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형접합인데 정상이다. 그럼 정상이 우성인 거고 이형접합인데 지금 병에 걸렸죠? 니은처럼. 그러면 병이 우성인 거죠. 그러면 우성이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정보를 모두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 기니디 풀어볼게요. 열성형질이죠? 아니죠. 우성형질입니다. 이 가계도의 모든 구성은 대립 유전자 T를 갖는다. 아하, 한번 이건 해봐야겠네요. 일단 열성 동형접합인 개체부터 유전자형을 적어야 되니까 열성 동형접합이 된 TT잖아요. 이 사람 정상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한테 TT를 먼저 다 적으세요. 그다음 니은은 알고 있고 그럼 이 아빠 봅시다. 아빠는 기억한테 T를 물려줬으니까 T를 무조건 하나 가질 텐데 병에 걸렸죠. 그러면 T-T겠네. 마찬가지로 얘 딸, 언니라고 해볼까요? 딸도 엄마가 T-T이기 때문에 T를 무조건 하나 가질 거예요. 그런데 병에 걸렸으니까 마찬가지로 이형접합 T-T겠네요. 그럼 모든 구성원은 T를 갖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의 동생이 한 명 태어날 때 정상 남자의 확률. 이번엔 T-T랑 TT네.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T-T랑 TT네요. 이렇게 볼까? 그러면 번외사각형 그립시다. 만약에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분은 머릿속으로 해도 돼요. 선생님은 보여줘야 되니까 번외사각형 그릴게요.
자, 정상인 남자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정상인 확률 곱하기 남자의 확률 해주면 돼요. 아까처럼. 요 4명 중에서 정상은 둘이네요, 둘. 면 2분의 1. 남자야 되니까 또 2분의 1 곱해줘요. 자, 남자의 확률. 그러면 4분의 1이네요. 그러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A-A에 결정된 유전병 가에 대한 가계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A-의 DNA 상대량을 표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첫 번째 우열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추가로 A랑 A- 중에 어떤 게 유전병 가이고 어떤 게 정상인지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여기 보면 우열관계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병에 걸린 부모에게서 정상인 자녀가 나왔다는 거는 정상이 열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야지 부모에게서 숨어있다가 자손에게서 발현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정상이 열성이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병은 유전병 가는 우성이죠. 우성에다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염색체니 상염색체 판단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게 우성이 X염색체 우성이라면 일단 Y염색체 우성은 아니죠. 왜냐면 여자도 병에 걸렸으니까. Y염색체는 배제하고 X염색체 우성이라면 병에 걸린 남자의 딸이나 엄마를 찾아야 되죠. 그럼 병에 걸린 남자 찾아봅시다. 자, 병에 걸린 남자인데 얘는 자손이 없으니까 모르고 디귿 보세요. 엄마나 디귿의 딸이 병에 걸리지 않았네요. 그러면 X염색체 우성의 모순이 되는 것을 발견을 했으니까 X염색체 우성이 아니고 얘도 바로 상염색체 유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염색체 우성이라면 병남병녀가 성립을 해야 된다. 병 걸린 남자의 엄마나 딸이 반드시 병에 걸려야 되는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상염색체인 걸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DNA 상대량을 빠르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기억은 A-의 DNA 상대량이 2니까 A-A겠네요. A-A. 니은은 하나도 없으니까 니은은 A만 2개 있겠네요. AA. 디귿은 AA-겠죠? 디귿은 하나니까 AA-. 그 다음에 미음도 하나니까 AA-겠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우성이기 때문에 이형접합인 AA-인 디귿이나 미음이 병에 걸린 채로 나타나죠. 아까 4번 문제에서 이형접합인 사람에게서 발현되는 표현형이 우성이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해결해야죠. 여기 3번. 자, 니은 보세요. A만 가지는 니은이 병이라는 거는 A가 유전병 가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A-만 가지는 기억이 정상이라는 거는 A-가 정상 유전자다. 그리고 우성이니까 선생님이 왼쪽에다 부등호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가는 정상에 대해 우성이다. 우성 맞고요. 기억에서 미음 중 A를 가진 사람의 수는 3명이다. A를 가진 사람, A는 여러분 오른쪽 보세요. A는 유전병 가가 A였기 때문에 우성이죠. A를 가진 사람의 수라는 거는 이 말 뜻은 유전병 가에 걸린 사람이라는 말이랑 똑같죠?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유전자형을 다 써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문제는 유전자형을 다 쓰지 않아도 가에 걸린 사람을 찾으면 돼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병에 걸린 사람은 니은, 디귿, 미음 3명이니까 3명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과 미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서 나타나는 가의 유전자형. 이런 문제가 여러분 어렵죠. 리을의 유전자형을 알아야 되니까 리을 봅시다. 리을은 일단 정상이니까 리을은 A-A겠네요. 정상이라면 정상이 열성이기 때문에 열성 동형접합일 수밖에 없죠.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형은 A-A-와 여기 보세요. 리을 미음 A-A-가 결혼을 하니까 A-A-A-A. 그러면 이형접합인 개체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성 동형접합인 개체가 나올 수 있네요. 그래서 최대 2가지가 맞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퍼내사각형을 그리지만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리을은 A- 무조건 주죠.
그러면 미음이 A를 줄 수 있고 또는 A 다시를 줄 수 있고 어차피 리을이 A 다시를 주는 거는 그대로고 그래서 두 종류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고 연습이 충분히 된 사람은 빠르게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는 여러분이 처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병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그럼 일단 우리 이런 가계도가 나오면요. 가계도에다가 기역병에 걸린 여자, 니은병에 걸린 어쨌든 사람, 기역, 니은에 걸린 사람을 표시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기역에 걸린 사람 얼른 표시를 해볼게요. 기역. 니은에 걸린 사람 표시해볼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창문처럼 여기 밑에다 표시를 하거든요. 니은에 걸린 사람은 이렇게 다 표시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역이랑 니은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성령색체인지 상령색체인지 각각 찾아야 돼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기역부터 해봅시다. 우열관계 파악부터 해봅시다. 이렇게 여러 개의 형질이 함께 그려져 있을 땐 여러분 일단 기역만 생각하고 봅시다. 기역만. 쭉 봤을 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면 부모는 둘 다 기역에 걸리지 않았는데 영희는 병에 걸렸죠. 그렇다는 거는 기역병은 열성이라는 거죠. 얘는 열성입니다. 열성이고요. 열성이었을 때는 병 걸린 여자 찾아야 되죠. 병 걸린 여자 찾아볼게요. 병 걸린 여자 여기 있네. 병 걸린 여자의 아들이나 아빠 빨리 보세요. 병에 걸렸는데 아빠가 정상이네요. 얘도 병에 걸렸는데 아들이 정상이네. 그러면 X염 색체의 열성은 모순이 있으니까 성립할 수 없고 기역병은 상염 색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기역은 열성이고 상염 색체예요. 그 다음에 니은병 보겠습니다. 니은도 마찬가지로 우열관계 파악할 수 있게 부모의 표현형이 같은데 부모에게서 어떤 표현형을 가지는 자손이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잔뜩 있네요. 부모는 둘 다 병에 걸렸는데 자식들은 정상이죠? 그렇다는 거는 이번에는 정상이 열성이네. 그럼 니은병은 우성이겠네요. 니은병은 우성이고요. 그럼 우성일 경우에는 병에 걸린 남자를 찾아야 되죠? 병 걸린 남자의 딸. 안 걸렸네? 그러면 X염 색체 우성에는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X염 색체에 위치한 게 아니다. 우성은 우성인데 얘도 상염 색체에 위치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문제에서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고 했죠.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기역 따로, 니은 따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1번부터 22번까지 상염색체 중에 기역이 있는 상염색체가 있고 그거 말고 다른 나머지 중에서 니은이 위치한 거예요. 문제 볼게요. 기역은 열성형질이다. 네, 기역은 열성형질이 맞습니다. 니은을 결정할 유전자는 상염색체. 네, 맞아요.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영희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기역과 니은이 모두 발열된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얘를 선생님이 문제에선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임의로 알파벳을 써서 나타내 볼게요. 기역을 A 다시 기역을 A와 스몰 a라고 놔볼게요. A랑 스몰 a. 근데 기역이 열성이니까 스몰 a를 선생님이 기역병이라고 할게요. 기역병이고 A를 정상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니은은 B랑 스몰 b로 놔볼게요. 어떤 알파벳으로 놓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뭐 T-T'로 놓든 B, B-로 놓든 A, A-로 놓든 아니면 그냥 기역병을 기역으로 놓든 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번엔 우성이니까 B를 라지 B를 선생님이 니은 유전자로 놔뒀고 스몰 b를 정상이라고 놔둘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보통 우리가 대문자를 우성으로 놓으니까 대소문자 한 다음에 우성인 거를 대문자를 뭐 니은 이렇게 해놓으면 편해요. 그러면 유전자형을 써봐야 되니까 기역부터 유전자형을 써볼까요? 영희의 부모님. 일단 영희는 병에 걸렸으니까 영희가 스몰 A죠. 영희가 스몰 A예요. 근데 부모님은 둘 다 정상이죠. 둘 다 정상이면서 영희한테 스몰 A를 물려줬다는 거는 둘 다 이형접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왕 하는 김에 선생님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이번엔 B에 대한 유전자형을 적어봅시다. B에 대한 유전자형은 정상인 사람한테 스몰 B를 먼저 적으면 돼요. 영희가 어쨌든 병에 안 걸렸으니까 스몰 B겠네요.
영희는 스몰 b 스몰 b입니다. 조금 떨어뜨려서 적을게요. 독립돼 있으니까. 스몰 b 스몰 b. 근데 영희의 아빠도 스몰 b 스몰 b겠네요. 영희의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는 스몰 b를 무조건 하나 가져야 되죠. 왜? 영희한테 스몰 b를 하나 물려줬으니까. 그런데 병에 걸렸다는 거는 병 유전자인 라지 b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에게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된 확률, 여러분 기억이 발현된 확률 곱하기 니은이 발현된 확률을 곱해주시면 돼요. 일단 기억이 발현될 확률 구해봅시다. 기억 발현 확률. 영희의 부모님이 둘 다 이형접합이에요. 아이고 실수. 그러면 자손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병은 열성이니까 여기서 병 걸린 애는 얘 하나. 4분의 1이네요. 4분의 1. 그 다음에 니은 발현 확률 구해봅시다. 니은이 발현된 확률. 니은은 엄마는 라지 B 스몰 B고요. 아빠는 스몰 B 스몰 B네요. 그러면 B는 우성이었죠. 우성이었으니까 라지 B를 가진 애가 병에 걸린 애죠. 얘네 둘이 병에 걸린 애네. 그러면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그러면 기억 발현 확률 4분의 1 곱하기 니은이 발현될 확률 2분의 1 하면 8분의 1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선생님이 펀해사각형 그리는 이유는 여러분 연습하라고 그려주는 거고, 만약에 빨리빨리 되는 사람은 안 그리고 머릿속으로 해도 됩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피부색 유전, 다인자 유전의 냄새가 나죠?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고요.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고요. 대문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대요. 대문자가 많을수록 피부색이 어둡대요. 여기에서 여러분 그림이 빠져있죠. 이 그림이 선생님이 편집하다가 빠졌는데 이 그림 좀 여러분 그려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이거 보면서 해볼게요. 자, 기억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물에게서 나타낼 수 있는 피부색의 표현형. 이 동물의 피부색은 세 쌍의 유전자가 결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6개의 대립 유전자가 필요하고요. 가장 어두운 동물이라면 여기에 전부 다 대문자가 들어가면 가장 어두운 피부색을 가지겠죠. 대문자가 6개면 가장 어두워요. 그러면 대문자가 5개일 수도 있고요. 4개일 수도 있고요. 쭉쭉쭉쭉 내려가서 대문자가 하나도 없으면 0개라면 피부색이 가장 하얀 동물이 되겠죠. 그러면 표현형의 가지수는, 표현형은 대문자의 개수에 의해서만 정해진다고 했으니까 세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될 때는 최대 대문자가 6개 들어갈 수 있고 가장 적게는 0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표현형은 0일 경우에서 1, 2, 3, 4, 5, 6일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0부터 6, 총 7가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에서 형성되는 생식세포의 피부색에 대한 유전자형.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구하려면 생식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겠죠? 만약에 이 동물의 염색체가 6개라고 치면요 여러분, 생식세포의 염색체는 3개겠죠? 즉 생식세포는 대립 유전자 3개를 가질 거예요. 어떻게 해서 3개를 가지냐면요, 라지 A랑 스몰 A가 감수 1분열 때 상동유체 분리가 일어나죠. 분리가 일어나서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생식세포에는 라지 A가 들어올 수도 있고 스몰 A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립 유전자. 그 다음에 라지 B랑 스몰 B도 마찬가지로 감수 1분열에서 분열돼서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라지 B가 올 수도 있고 스몰 B가 올 수도 있어요. 생식세포에 2가지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라지 D랑 스몰 D도 감수 1분열 때 상동연수체가 분리돼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갈 테니까 라지 D나 스몰 D 2가지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생시세포의 유전자형의 가지수는 두 가지 경우에서 다 곱해야 되죠? 그러면 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은. 다음 디귿. 피부색이죠. 피부색에 대한 유전자형이 이러한 암컷과 피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F1의 피부색이 P보다 어두울 확률을 구하래요. 볼게요. 결혼시켜 봅시다.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그리고 수컷 P는 다 이형 접합이죠. 둘이 결혼을 하면 여기서 대립유전자 3개 받을 거고 여기서 대립유전자 3개 받아서 자손은 대립유전자 6개, 다시 세 쌍의 유전자에 의해 피부색이 결정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암컷 보세요. 암컷은 스몰 B, 스몰 B를 가지기 때문에 이 암컷에게서 만들어진 생식세포는 전부 다 스몰 B를 가지죠. 때문에 자손은 스몰 B 1개는 무조건 가집니다. 왜? 암컷은 스몰 B밖에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자리는 라지가 들어간지 스몰 A가 들어가는지, 라지 B가 들어가는지 스몰 B가 들어가는지, 라지 D가 들어가는지 스몰 D가 들어가는지 모두 들어갈 수 있어요.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 자리들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돼요. 2가지. 왜? 얘 라지 A 스몰 A니까 어떤 거 줄지 모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도 라지 A 스몰 A니까 어떤 거 줄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자손에게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의 전체 가지수는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다 곱한 2의 5승이니까 32가지가 되겠죠? 2의 5승이 되겠죠? 예, 전체 가지수는. 그러면 2의 5승 가지수 중에 P보다 어두우려면 P는 대문자가 몇 개인지 보세요. 얘가 P죠? 얘가 P예요. 대문자가 3개네요. 이거보다 어두우려면 대문자가 4개거나 대문자가 5개여야겠죠. 구해봅시다. 전체 유전자의 가지수는 2의 5승. 대문자가 4개이려면 여기 빈자리 중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대립유전자의 종류에 상관없다 했잖아요. 상관없이 그냥 대문자이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가 뽑히든 여기가 뽑히든 아니면 순서가 뒤집히든 상관없죠. 그래서 컨비네이션을 쓰겠습니다. 5자리 중에 4자리에 대문자가 들어가야 된다 해서 2의 5승분의 5C4가 되겠습니다. 대문자가 5개일 확률은 마찬가지로 전체 가지수는 2의 5승이고요. 5자리 중에 5개 모두 대문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2의 5승분의 5C5가 되겠습니다. 둘을 더해 줄게요. 그러면 2의 5승분의 5C4는 5고요. 5C5는 1이니까 32분의 6 해서 약분하면 정답은 16분의 3이 되겠습니다. 해서 디귿이 맞는 설명이 나와서 정답이 5번이 되네요. 여러분, 모르는 거는 여러 번 들으면서 복습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